다들 좋은 제도라고는 하는데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광고만 같아서 오히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점은행제 왕초보자분들을 위하여 학점은행제 기초가이드 영상 1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대학교와 학점은행제의 차이, 학점은행제 수업은 어디서 들어야 하는지, 학위와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 주의사항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성이 아닌 실질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학점은행제가 뭐냐?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평생교육 제도입니다. 만학도 분들이거나 현실적으로 당장 대학을 다니기 어려운 분들에게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생긴 제도라고 보면 돼요. 학점은행제 이름 그 자체처럼 학점이라는 점수를 차곡차곡 모아서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국내에서 학력이 필요한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학교와 학점은행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대학교는 다들 아시다시피 원서 접수를 하고 합격을 해야 다닐 수가 있죠. 1년에 2번, 3월과 9월에 개강을 하고 4년제면 4학년까지, 2년제면 2학년까지 이렇게 정해진 학년을 맞춰야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수업을 어떻게 듣던 대학마다 정해진 등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요. 매달 시작하는 개강 날짜가 있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수강 신청이 가능해요. 심지어 대학교처럼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학위 취득에 필요한 점수만 빠르게 모으면 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수업을 듣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활용한다면 학위 취득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진흥원 홈페이지는 여러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로 치면 교무실 같은 곳이고 수업은 평생교육원이라는 곳에서 듣게 됩니다. 근데 온라인 평생교육원, 오프라인 평생교육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우선 온라인 평생교육원, 이건 매달 개강 날짜가 있어서 9월, 10월, 11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모든 과정을 다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거나 바쁘신 분들에게 딱이고요. 강의실 섭외도 따로 필요 없겠죠? 그래서 신청 비용이 꽤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수업 특성상 실기나 실습이 필수적인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같은 공학 계열, 아니면 실용음악, 방송영상 같은 예체능 계열의 전공 수업들은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전공 선택의 폭이 조금 좁은 편이에요.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의 경우 대학교처럼 3월, 9월에만 개강을 하는 편이고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서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방식부터가 조금은 더 귀찮고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강의실부터 시작해서 교수님도 모셔야 되고 하다 보니 수업료도 온라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공부를 하는 만큼 전공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직장인이에요. 혹은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직접 수업을 들으러 다닐 수 없어요 하면 온라인 평생교육원을 더 추천드립니다. 학점은행제로 취득할 수 있는 학위는 자세하게 따지고 보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전문학사, 학사, 타전공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라는 건데요. 플래너님 저는 전문대 졸업 학력이 필요해요 하시면 전문학사를 취득하시면 되는데 전공 45, 교양 15, 일반 20 이렇게 해서 총 80학점을 이수해 주시면 되시고요. 전 4년제 졸업 학력이 필요해요 하시면 학사를 취득하시면 되는데 전공 60, 교양 30, 일반 50을 채우고 총 140학점을 이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첫 번째로 전공, 교양은 필수지만 일반은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사를 취득할 건데 전공을 100, 교양을 40, 일반이 아예 0 이렇게 140학점을 채워도 학위를 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전공, 교양학점 기준은 딱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학사는 전공 60, 교양 30을 이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공 60 학점에 무조건 딱 맞춰야 된다가 아니고 이건 최소 기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60 학점 미만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이상을 채우는 건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대학을 이미 졸업을 했는데 성적 개선이 필요해요. 혹은 다른 전공으로 졸업장이 또 하나 필요해요. 이럴 때 타전공 학위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졸업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학위를 하나 추가로 가지게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타전공 전문학사는 전문대 졸업장을 하나 더 따는 개념인데 2년제, 3년제, 4년제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진행이 가능하고 전공으로 36학점만 이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타전공학사는 4년제 졸업장을 하나 더 취득하는 개념인데 4년제 대졸자분들만 진행이 가능하고 전공으로 48학점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전문학사, 학사, 타전공 어떤 걸 하시든 주의할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공 필수. 학점은행제도 대학교처럼 전공 필수 선택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전문학사 전공 45, 학사 전공 60 이 점수만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안에 전필학점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학점은행제 전공에 따라서 전필 기준은 달라지고요. 경영학을 예시로 들자면 경영 전문학사 과정은 전필이 7과목 21학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전공 45 안에 전필 21학점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고 1학점이라도 부족해도 학위가 절대 안 나오니까 꼭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무 18학점. 말 그대로 학위 취득을 하려면 의무, 필수로 18학점을 수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학점이 아무리 많다 해도 학점은행제로 수업을 6과목 수강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학위는 절대 안 나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학점을 채울 수 있을지 알아봐야 되겠죠. 온라인 강의, 자격증, 독학학위제, 전적대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시는데 한 과목당 3학점씩 인정이 됩니다. 성적이 어떻게 되든 일단 수료했다. 그러면 무조건 3학점씩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강의를 듣는지에 따라서 전공, 교양, 일반 중 어떤 학점이 될지가 달라집니다. 근데 내가 시간이 많고 빠르게 학점을 채우고 싶다고 해서 개수를 무한대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학기나 1년에 들을 수 있는 개수 제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연간 이수 제한이라고 부르는데 한 학기에 8과목 24학점, 1년에 14과목 42학점까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이상 듣는다면 초과된 학점은 절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도 제한되어 있어요. 전문학사 과정을 하신다면 한 교육원에서 20과목, 60학점까지만 들을 수 있고 학사 과정의 경우 35과목, 105학점까지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교육원에서 몇 과목까지 들었는지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제한들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만 듣고 학위 취득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나는 좀 시간을 더 빠르게 맞추고 싶다 이러면 추가적으로 자격증, 독학학위제, 전적대를 활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격증을 병행하신다면 앞으로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소지하고 있던 것도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 자격증이나 다 되는 거는 아니고요. 교육부 장관이 학점 인정해주겠다고 승인된 자격증만 가능해요. 대부분은 국가 자격증들이고요. 전문학사 과정까지 하신다면 최대 2개, 그리고 학사 과정까지 하신다면 최대 3개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대신 전공이 아닌 자격증은 딱 하나만 인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경영 전문학사를 딴다. 경영 전공 자격증으로 2개를 다 인정받던지 아니면 전공 자격증 1개, 관련 없는 일반 자격증 1개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타전공은 예외입니다. 타전공은 전공 자격증으로 딱 1개만 가능해요. 자, 그 다음 독학학위제. 대학판 검정고시이면서 줄여서 독학사라고 부르는데요. 생소하실 수 있지만 학점은행제처럼 똑같이 국가평등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교육 제도입니다. 독학사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에게 필요한 몇 과목 정도만 골라서 시험 볼 수 있고요. 합격한 과목 수만큼 학점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1단계는 한 과목당 4학점씩 최대 5과목 인정 가능해서 다 하면 20학점 취득할 수 있고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한 과목당 5학점씩 최대 6과목 인정 가능해서 최대 30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강의와 똑같은 과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병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전적대. 이건 전에 대학에서 이수해놓은 학점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고졸인분들을 활용할 수 없고 그리고 4년제 대졸자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대학 중퇴자, 전문대 졸업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2년제 졸업자는 최대 80학점, 3년제 졸업자는 최대 120학점, 자퇴생이라면 최대 140학점까지 끌고 와서 이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적증명서에 F이거나 논패스 이런 과목들은 수료를 못한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고 이수한 과목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학점은행제로 끌고 왔을 때 전공, 교양, 일반 중에 어떤 학점이 될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성적증명서까지 공개를 하면서 엄청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와 다르게 학점은행제는 모든 행정 절차를 개인이 스스로 처리를 해야 돼요.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 총 3가지의 절차가 있고요. 학습자 등록이라는 건 저 학점은행제로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걸 말합니다. 나의 최종 학력, 목표, 희망 전공 같은 걸 기입하게 되어 있고 이걸 마친 다음에 학점 인정 신청이라는 걸 해야 돼요. 저 학점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인정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학점 인정 신청을 안 한다. 그럼 아무리 100학점, 200학점을 모았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있는 건 나, 그리고 내 플래너만 알고 있는 사실이 되는 거라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은 1월, 4월, 7월, 10월 1년에 4번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학위 신청이 마지막 절차인데 말 그대로 졸업장을 달라는 신청이에요.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1년에 2번, 2월이랑 8월에 학위를 받을 수 있고요. 2월에 학위를 취득하실 거라면 12월 15일부터 1월 15일, 8월에 학위를 취득하실 거라면 6월 15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다 중요하고 꼭 들어가야 될 내용 같아서 모두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자니 내용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학점은행제라는 제도 자체가 최종 학력이 똑같다 하더라도 학생분들의 상황과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과정 자체가 아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상담이나 안내는 1:1로 봐드리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도 학점은행제에 대한 기초 내용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영상 설명에 있는 상담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도 다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 2탄 영상에서 만나요.